안녕하세요. 홍익대학교 소프트웨어 융합학과 최지은입니다. 오늘 덕성여대 와이즈센터에서 운영하는 걸스 엔지니어링 윅 전공 멘토링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총총총!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분들이 대학교 전공 선택을 앞두고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희 대학교 전공 선택 과정도 함께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다른 전공 체험 프로그램과 달리 저는 중학교 때로 돌아가서 저희 입시 과정을 공유하며 시작하고자 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 처음으로 진로 고민을 마주했습니다. 학교에서 장래 희망을 적어오라고 했기 때문이었는데요. 회사원이면 회사원이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마케팅 직무의 회사원, 영업 직무의 회사원 이렇게 적어오라고 하셨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잘할 수 있는 거를 고민하다가 미래에 유망하면서 연봉이 높고 제가 잘할 수 있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프로그래머가 괜찮아 보였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방과후 활동으로 컴퓨터 교실에 다녔었거든요. 아예 다른 것보다는 익숙한 것에 접목해보자는 생각으로 프로그래머를 골랐던 것 같습니다. 직업을 고르자마자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프로그래머가 되는 법을 검색했고 그 답으로 C 언어를 먼저 공부해라 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C 언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독학하기 시작했는데요. 배우다 보니 어려운 부분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를 고민하던 중에 제가 사는 지역에 소프트웨어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교 소개 차원에서 코딩 캠프를 개최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는데요. 다 같이 배우면 좀 더 쉽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코딩 캠프에 참여를 했습니다. 같이 배우니까 확실히 재밌고 선생님들이랑 같이 학교를 둘러볼 수 있는 기회도 생겼었답니다. 코딩 캠프 때 방문한 소프트웨어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좋아 보여서 고등학교 진학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 마이스터 고등학교 학과 중에는 소프트웨어 개발학과, 정보보안학과,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학과가 있었습니다. 어떤 학과를 들어가야 할까를 고민하던 중에 그 시기에 빠져있던 미국 법정 드라마 슈츠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법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드라마였는데요. 법조인 일이 멋있어 보여서 정보보안학과를 준비하자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 하고 있었던 프로그램 중에 창업 동아리 비주쿨에 활동하고 있었는데요. 창업에 관심이 계속 남아있어서 포스텍의 영재기업인 교육원도 같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 군데 모두 1차 전형을 합격하여 면접 전형을 준비하고 면접을 보고 통보를 기다리던 중에 두 군데 모두 면접 전형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시 도전하는 게 두려워졌을 무렵에 3년 동안 제 이런 진로 과정을 함께 했던 친구가 제게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준아, 난 네가 나중에 뭐가 되었을지 너무 궁금하니까 우리 나중에 꼭 만나자. 제가 이 말을 듣자마자 들었던 생각이 저의 실패에도 저의 성공을 기대해주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친구들뿐만 아니라 저의 이런 면접 준비나 지원 과정을 함께 해준 선생님들께서도 계속 저에게 기대하시는 게 느껴졌고 그 말에 힘을 입어 일반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면서 정보보안 영재교육원을 알게 되었습니다. 면접 전형까지 무사히 마치고 영재교육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고등기초반에서 공부하고 2학년 때는 고등전문반에서 공부하였습니다. 대회에서 성적이 좋지도 않았고 다른 친구들에 비해 흥미가 있는 편이 아니라고 생각되어 진로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수업에서 졸고 있었는데요. 그때 영재교육원 담당 교수님께서 네가 지금 졸고 있는 건 흥미가 없어서다 라는 말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을 너무 잘 알고 있었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흥미가 가는 일이라면 가리지 않고 참여해 보았는데요.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의 전공체험, 슈퍼컴퓨팅 캠프, 3D 프린터 동아리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정보보안과 관련된 생활기록부를 다 엎어서라도 하고 싶은 걸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지원이 어려웠고 성적이 좋은 편이 아니어서 교과 성적으로 원하는 학과나 대학에 진학하기도 어려운 실상이었습니다. 그때 사이버대학교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이버대학교는 성적이 아닌 자기소개서로만 평가받아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대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사이버대학교의 전기전자공학과에 입학하면서 내가 궁금했던
컴퓨터의 구조와 원리를 기계적으로 이해해보자 라고 다짐하며 한편으로는 아르바이트를 통해 돈을 모아서 3학년 때 편입학을 하고 해외 인턴십을 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입학하자마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1000만 원을 목표로 매일같이 일을 했고 결국에는 원하던 돈을 모았지만 돈 모으기에 열중한 나머지 성적이 형편없었습니다. 이번에는 흥미가 없었던 것도 아닌데 왜 성적이 좋지 못하지? 라는 생각을 하다가 흥미와 상관없이 공부를 해야 성적이 좋다는 것을 뒤늦게 깨우친 겁니다. 못한다고 포기하지 말고 좋아했던 것에 다시 도전해보자 라는 생각에 지금의 홍익대학교 소프트웨어 융합학과에 편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대학교와 전공 결정 이야기 어떠셨는지요? 이제부터는 소프트웨어 학과가 있는 학교 중에서도 홍익대학교를 고른 이유와 소프트웨어 융합학과의 장점을 소개하고 대학에 편입학한 후 제가 해온 교내 대외 활동을 소개하며 앞으로의 활동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일단 홍익대학교의 장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속한 소프트웨어 융합학과는 홍익대학교 세종 캠퍼스에 있습니다. 서울 캠퍼스와 세종 캠퍼스의 다른 점은 인터넷을 통해 쉽게 알아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 저는 대체적인 홍익대학교의 장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익대학교는 일단 미술대학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미술과 관련되어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을 하기에 유리합니다. 또한 등록금이 비싼 편에 속하지만 대신 교내 장학금이 활발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SDP 공모전도 있고 교내 대회도 다양한 편이고요. 홍익챌린지라고 한 학기 동안 전공과 연계하여 원하는 활동을 전개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 모든 활동에 대해서 장학금이나 상금이 주어진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는데 돈도 주는 셈이지요. 이번에는 소프트웨어 융합학과를 소개하겠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컴퓨터공학과를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융합학과에서는 소프트웨어적 지식을 배우는데요. 이 지식을 이용해서 다른 분야와 융합하기가 자유롭습니다. 예를 들어 미술 관련 학과를 복수 전공하거나 부전공을 하면서 또는 미술에 흥미를 가지고 소프트웨어에 연결시키면 할 수 있는 직업들이 다양합니다. UI, UX 개발자가 될 수도 있고요. 자연과학 분야에서도 요즘에는 코딩을 이용해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도 많아 그런 분야에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포용적인 학과이고요. 저희 학과에서는 4학년 때 졸업 프로젝트를 합니다. 프로젝트 경험이 포트폴리오로 이어져서 취업 시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학과의 장점이라고 하면 지도 교수님이 있습니다. 입학과 동시에 매칭되어 진로나 학업과 관련하여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SDP와 연계하면 교내 공모전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답니다. 저는 왜 다시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을까요? 그때는 힘들었고 어려워서 하고 싶지 않았던 일을 지금은 왜 할 수 있을까요? 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전에는 개발자가 되기 위해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웠습니다. 지금은 코딩으로 만들고 싶은 것이 있어서 코딩을 위해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이 차이가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차이에 해당하는 부분이 소프트웨어 융합학과나 컴퓨터공학과에 진학할 때 꼭 필요한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코딩의 목적입니다. 코딩은 개발을 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 도구로 무엇을 하고 싶은 건지에 대한 목적이 분명하다면 소프트웨어 융합학과의 커리큘럼을 따라가는 것이 즐겁게 느껴지실 겁니다. 저는 편입학을 준비할 때 개발의 목표를 정하고 지금의 학교에 편입학하였습니다. 나는 어떤 웹사이트를 제작하고 싶어. 나는 이런 목적에 맞게 작동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하고 싶어. 와 같이 목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편입한 후에는 이후로 보여드릴 활동, 그리고 이 슬라이드 이후로 보여드릴 활동에 대해서도 목적이 생겼는데요. 이런 목표들 덕분에 지금의 제가 이전과는 다르게 학과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소프트웨어 융합학과를 준비하신다면 개발하고 싶은 구체적인 목표나 관련 지식을 이용해서 하고 싶은 활동에 추상화 정도라도 좋으니 아주 작은 목표 하나만 가지고 입학하신다면 더욱 즐거운 학과 생활이 되실 거라 예상됩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편입학 후 했던 교내 대외 활동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학기 입학하자마자 수강했던 과목에서 자바라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를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자바 자체도 어려운데 그걸로 프로그래밍을 해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위기를 또 어떻게 극복할까를 고민하던 중에 이전에 했던 활동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다 같이 배우면 한결 쉬웠던 공부를 떠올리며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자기주도 학습 동아리를 조직하고
자이로, 자바를 함께 배웠습니다. 저희 동아리가 우수 동아리에 선정되면서 추가 장학금까지 받았는데요. 덕분에 이번 학기에 알찬 교내 활동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진행했던 프로그램이 교육기부 활동의 일환인 온라인 멘토링 짝꿍이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봄드림 북 멘토링에 멘티로 참여했었는데요. 그때 했던 북 멘토링을 통해 독서는 혼자 해야 하는 것이 아닌 같이 하면 더 즐거운 것임을 인식했고, 이를 전해주셨던 멘토님처럼 저도 누군가에게 함께하는 독서의 재미를 전달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침 이 프로그램은 북 멘토링이 가능하여 신청했고 지금도 온라인으로 중학생 멘티와 북 멘토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사전교육이 있었는데요. 그때 초청 연사님으로 올리브 네트워크스의 부장님의 연사를 들었습니다. 그때 들었던 대학생 교육기부의 의미가 너무 좋아서 멘토링에 더욱 흥미가 생겼습니다. 저의 전공인 소프트웨어를 살릴 수 있고 멘토링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아봤습니다. 네이버 커넥트 재단의 소프트웨어야 놀자 대학생 멘토를 알게 되었습니다. 앞서 같이 활동했던 동아리의 팀 일부와 다른 대학의 친구들과 함께 팀 모아이를 구성하였고 선정되어 활동 중에 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저희는 교육기부 활동의 선순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하고 있는 대외 활동인데요. 이미 끝난 활동은 배제했습니다. 대외 활동 중에 멘토링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이번에 시작한 EBS 온라인 멘토링의 사전교육을 듣던 중에 멘토링이 적용되는 과정을 새로 알게 되었습니다. 멘토링이 적용되는 과정은 멘토가 멘티를 세심하게 관찰하고 언어적인 격려와 기다림을 통해 멘티의 자존감을 형성해주고 방법론을 더해 멘티는 성취감을 얻게 되고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는 자기 효능감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저는 최근 자기 효능감을 느끼며 멘토링에 임했었는데요. 그건 모두 제가 멘티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위대한 멘토가 되는 사람은 멘티였던 사람이 부족하게나마 멘티를 섬겨본 경험이 있을 때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저와 딱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고 멘토링에 매료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멘토링 활동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고 싶은 대외 활동은 이렇습니다. 저의 전공인 소프트웨어 지식을 살리며 멘토링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위주로 선정했습니다. 이 중에서 2개는 면접 전형이 진행 중이고 나머지 2개는 지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진로를 설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진로를 명사가 아닌 동사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교류하는 것을 좋아하며 다른 사람을 돕는 것에 큰 기쁨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의 전공이 융합도가 높은 소프트웨어 융합학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딱 떨어지지 않는 동그라미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개의 동그라미에 교집합을 찾은 결과 이 같은 활동들로 매칭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지금의 희망 직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와 어떤 요소들을 매칭한 것인데요. 웹과 관련된 프론트엔드 개발자,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이터 분석가, 현재 참여하고 있는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기획하고 관리하면서 홍보까지 책임지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 있습니다. 제가 잘하는 것에 관심 있는 것 10%를 더해서 골랐습니다. 이 방법은 유퀴즈라는 TV 프로그램에서 나영석 PD님이 전해주신 방법인데요. 잘하는 것에 새로운 10%를 더한다는 것을 진로에 적용하여 관심 있는 것 10%를 더한다고 표현하였습니다. 저는 이 방법이 꽤나 매력적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저는 제가 잘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기 때문에 잘해야 흥미가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관심을 응원합니다. 이것으로 소프트웨어 융합학과 전공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여하신 모든 중고등학생 여러분은 더보기란에 참가자 정보를 꼭 입력해주세요. 입력하신 분들께는 기프트콘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응모하신 분들은 8월 7일 이후 진행되는 경품 추첨에도 자동 응모됩니다. BBQ, 황금 올리브 치킨, 맘스터치 사이버거, 베스킨 라빈스 등 푸짐한 경품이 있습니다. 많은 프로그램에 참여할수록 당첨 확률도 높아지니 GW 기간 중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도 많이 참여해주세요.